안녕하세요. 소울스톤에 한참 미쳐있는 요즘 머리 좀 식히고자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2018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예고편만 보고 오버워치의 트레이서 아냐? 블리자드 영화인가? 트레이서 앞에 춘리가 나오네?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인가? 백투퓨처의 타임머신 드로리안도 나와. 새로운 시리즈인가봐. 아니 퍼스트 건담이 여기서 왜 나와? 건담 실사 영화 개봉했어? 킹콩도 나오네? 킹콩이 또 리부트를 했어? 티라노사우루스 아냐?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벌써 개봉했나봐. 예고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만 보고 이 영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영화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게임, 만화, 그리고 영화의 메인 캐릭터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80년대에서 2000년대의 대중문화에 한 획을 그었던 커다란 작품 속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가상현실이 배경이 되는 공간에서 어떠한 플레이어가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리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에 의한 리뷰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기는 2045년, 살기 힘들어진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인류는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게임에 의존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친구, 사랑 등 감정까지 함께하는 게임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 게임의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개발한 게임 속에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스터에그란 게임이나 영화에서 제작자가 재미로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제임스 할리데이는 본인이 숨겨둔 이스터에그를 찾는 플레이어에게 자신이 개발한 게임의 운영권,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 등 모든 것을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아주 매혹적인 말로 플레이어들을 열광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터에그 찾기에 매료된 게이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리데이가 숨겨놓은 이스터에그를 찾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리며 몰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경영권이 걸린 문제로 커다란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도 이러한 게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할리데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할리데이 덕후 주인공 파시발은, 주인공 이름이 파시발입니다. 욕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파시발은 할리데이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비디오를 통해 힌트를 얻고 처음으로 첫 번째 도전 과제를 풀어내며 이스터에그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아시스에서 한순간 인기 스타가 되어버린 파시발은 이스터에그를 찾고 있는 IOI라는 거대한 기업에게 표적이 되어버리는데, IOI는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하고 오아시스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살벌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시발과 IOI 기업의 오아시스를 건 사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나머지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눈에 익은 캐릭터가 바로 오버워치의 영웅 트레이서인데요. 트레이서가 예고편에 자주 등장해서 개봉 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영화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트레이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죠. 영화의 장면이 빠르게 바뀌며 너무나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카운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영화에서 트레이서가 등장하는 횟수를 정확히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번 이상은 영화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나 몇 번 등장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아주 커다랗진 않지만 의미있고 뜻깊은 소정의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댓글이나 달아주세요. 제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가는 현대사회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마냥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라져가는 본질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감독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한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저는 언제나 늘 진지하거든요. 절대로 그냥 오락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심오한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아무튼 한 번쯤 이렇게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입고 싶었던 옷, 타고 싶었던 차, 혹은 어떤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가상현실만큼 우리에게 안겨줄 아주 매혹적인 꿈들을 실현시켜주는 곳이란 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람해야지만 재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는 정말 덕후들을 위한 팬서비스 차원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덕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것조차 아니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은 정말로 대중문화에서 한 번쯤 커다란 임팩트를 주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정말 TV를 단 한 번도, 영화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곤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대부분 다 알아보실 거예요. 이렇게 다른 영화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면만 봐도 이처럼 신기한 광경은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익숙한 명작 영화들에 등장한 오마주 장면과 캐릭터들을 찾아내는 재미야말로 이번 영화를 관람하면서 숨은 깨알 재미를 선사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투더퓨처에 등장한 타임머신의 차량 드로리안이 주인공 파시발이 애용하는 차량이라는 것에 환호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드로리안을 타고 맹활약하는 장면이 매우 멋지게 연출되어 좋은 감상했었습니다. 또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아주 유명한 로봇 애니메이션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후반부에 등장한 퍼스트 건담이 전투하는 장면은 나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을 정도네요. 이건 예고편에 나왔기 때문에 스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람하시는 분들 개개인마다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 속 혹은 영화 속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 잠깐 동안 등장하는 장면을 찾아보는 거야말로 첫 번째 재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기 전에 1980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샤이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영화를 관람하면서 흥미를 유발시킬 만한 시퀀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샤이닝을 관람하고 가실 것을 추천바라며 샤이닝의 오마주 장면을 인용한 숨은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재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샤이닝이란 영화를 모르고 관람했지만 이 샤이닝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시퀀스를 채용했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하면서 다른 영화의 시퀀스가 등장하는구나 하면서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절찬 상영 중인 레디 플레이어 1은 현재 높은 평점과 관객들의 호평 속에서 입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다른 인기 영화 유튜버 분들도 이 영화를 계속해서 칭찬 및 감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 어서 빨리 영화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VR기기 뽐뿌가 오는 바람에 지금 당장 지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VR기기를 구매한 분들은 당장 오아시스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아시스에서 만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